자, 이제 어제 올가미 툴에 이어서 자, 오늘은 다각형 툴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내가 추출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 있는 노트만 추출을 하고 배경을 투명 처리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 같은 경우는 어제 했었던 올가미 툴 응용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추출하기 전에 파일 사이즈가 작아서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확대를 먼저 해주고요. 지금은 이제 배경이 잠겨 있는데요. 이제 제가 요거 선택을 먼저 해볼 건데 어제 했었던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자유롭게 드로잉 했었던 올가미가 있고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경계면을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클릭해가지고 직선으로 내가 패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이 이동하고 싶으면 바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해주면 되고요. 직선 올가미 툴 같은 경우는 어, 메인 처음과 끝이 만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추가 신청한 학생이 잠깐만 있네. 잠깐만요. 잠깐만. 추가 신청했는데 이민혁 학생이 출석부에 아직 없어서 일단 제가 수기를 체크를 하고 제가 학교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민혁 학생이 출석부에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이민혁 학생, 우리 12시에 수업 시작이면 12시 반 전에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일단 제가 오늘은 주소 체크를 했어요. 네. 교수님, 네. 혹시 이거 그 도구 선택하고 선택된 거 취소할 때는 뭐 눌러야 돼요? 취소할 때는 이제 딜리트 키 누르면 한 단계가 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막 꼬였어. 선이 막 꼬여버렸다. 그럼 중간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네. 지금 어떻게 취소할 거예요? 그, 어, 전 단계 엊그제 딜리트 무슨 버튼 누르면은 선택 해제된다고 하셨는데 컨트롤 까먹어가지고요. D. 컨트롤 아, 네. D. 컨트롤 D 눌러주면 돼요. 자, 지금 예를 네. 들어서 여기는 이제 추가로 해줄 거다. 그럴 때는 지금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더 클릭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내가 한 단계 뒤로 갈 거다. 그럼 딜리트 키 누르면 한 단계 뒤로 가고요. 중간에 막 꼬여버렸어요. 그럼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선택된 영역을 해지하는 거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지해주면 돼요. 잠깐만, 박상욱 학생? 박상욱 학생도 여기 지금 출석부에는 없고 내가 체크할게요. 그 내일 아마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 지금 볼까요? 출석부에 일단 1월 1일은 여러분 수업 없어요. 1월 2일 날 접속해 주면 돼요. 내년 1월 2일. 어, 월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공휴일이어가지고. 출석부 내가 체크해 볼게. 잠깐 박상혁도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네, 박상혁도 내가 체크를 해 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돋보기 더블 클릭하고요. 제가 뭘 해주고 싶냐면, 배경을 투명하게 지워주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거는 선택을 노트만 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합성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뭐, 이거 파일 꺼내볼까요?
자, 내가 합성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추출한 걸 가지고 이동해서 가지고 올 수 있죠. 이거 추출한 것만 가지고 이동해서 뭔가 합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나는 여기서 파일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지우고 PNG 파일 저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요. 선택한 거 이외의 배경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영역을 반전해 줘야 돼요. 반전. 근데 이제 포토샵은 이 영역 반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영역 반전에 대한 거는 선택에 대한 거니까 이 선택에 우리가 수시로 쓰는 선택 영역 해지는 컨트롤 D고요. 영역을 반전해 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인버트나 인버스 이런 거 활용을 해 주기 때문에 Shift 컨트롤 I 눌러 가지고 영역을 반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반전 눌러 주면은 영역이 반전되죠. 자, 그런데 지금 배경이 잠겨 있어요. 제가 여기 배경을 지우고 싶어서 딜리트 키 눌렀더니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7 이런 게 떠요. 그럴 땐 어떻게 해 주느냐? 배경을 레이어로 바꿔 줘야 돼요. 자, 이 백그라운드를 레이어로 바꿔주는 거는요. 배경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면 레이어로 변경되고요. 확인 눌러주면 레이어가 이제 배경이 아닌 일반적인 레이어가 되게 돼요. 그러면 딜리트 키 눌러주면요.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죠.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파일에서 저장을 PNG로 한번 해볼게요. 투명 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장할 수 있는 게 GIF와 PNG가 있어요. 근데 GIF 같은 경우는 컬러 수를 256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2의 8승이기 때문에 PNG는 PNG 8이 있고 PNG 24가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색상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GIF로 해도 뭐 투명 배경도 유지하고 경계도 그나마 좀 깔끔한 편이에요. 단순해서. 용량은 매우 작겠죠, GIF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GIF 투명 배경으로 해도 되고 PNG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 많이 쓰여지는 게 PNG니까 PNG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저장을 PNG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완성 폴더에 오늘은 세 번째 날이니까 어 확장자를 PNG로 해 주고 요거를 세 번째 날 수업이니까 03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03 해서 저장을 PNG로 해 볼게요. 그리고 GIF도 한번 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이 파일을 GIF로 선택을 해서 완성 폴더에 역시나 03번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까지 저장을 GIF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GIF는 떠 있지가 않죠. 자, GIF 공산 한번 해 보고 두 개의 용량 차이를 한번 볼게요. 최대 컬러 표현수는 256이라고 되어 있고 물론 이것도 줄일 수 있어요, 용량을 더 줄이려면. 근데 뭐 지금은 용량 때문에 뭐 업로드가 힘들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256 컬러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 주고 자, 인제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용량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인제 이거 흰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투명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20 킬로바이트면은 용량이 아주 매우 작은 거죠. 이거는 65 킬로바이트인데 이것도 뭐 컬러 수가 많지 않아서 용량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 개 다 투명 배경 처리가 됐기 때문에 두 개의 파일 같은 경우는 이거 인제 GIF는 특수한 컬러 모드를 좀 가지고 있고 이건 컬러 수가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뭐 컬러가 음 뭐 디더링 현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경계 부분에서 쪼금 차이는 있어요. 자, 이것도 PNG 파일도 한번 열어 볼게요. 두 가지 다 투명 배경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요. 비트맵은 그 최소한의 범위가 내가 픽셀이라고 얘기했고 픽셀의 모양이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안티 알리아스 그 체크를 해 놓긴 했지만 GIF하고 PNG는 요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명 배경 처리를 할 때는 최대한 경계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PNG 저장을 해 주는 게 좋아요. 뭐 단순화가 사각형이 끝이다 이럴 때는 그냥 GIF 상관없지만 요런 색상의 인제 화질 차이라든가 요런 경계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PNG를 많이 해 줘요.
그러면 PNG 같은 경우는 이거는 파일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뭐 추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고 오면 투명 배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투명 배경으로 합성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파일에도 투명 배경 파일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합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명 배경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파일도 나는 배경 제외하고 나뭇잎 부분만 추출을 해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올가미, 다각형 가지고는 경계 부분을 가져오기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물론 다른 툴 다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이 자석 올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색상차가 이렇게 클 때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클릭만 해주면 얘가 이렇게 탁탁 붙어요. 근데 사실 이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 자석 올가미는 나중에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이 툴 자체가. 불편해요, 작업하는 게. 그리고 정교하지도 않고 이렇게 중간에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고 빠른 기능이 있어요. 자석 올가미가 막 꼬였다. 그러면 중간에 따닥 더블 클릭해주면 되고요. 컨트롤 D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석 올가미는 안 쓸 거고 컨트롤 D. 뭘로 쓸 거냐? 이 두 개 가장 좋은 도구가 사실은 이 빠른 선택 도구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사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동 선택도 굉장히 편하고요. 자동 선택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마술봉 툴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색이면 한 번에 되고 빠른 선택 같은 경우는 이 마술봉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얼마가 좋냐면은 자 볼까요? 내가 배경을 클릭했는데요. 클릭하면서 그냥 중간중간 더 플러스해서 여기 보면 이미 다른 선택 도구에 이미 플러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선택이 너무너무 쉽게 됐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배경을 더블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빠른 선택 도구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용을 계속 할 거예요. 네, 요거는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잠깐 닫고요. 자, 잠깐 쉬고 12시 4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 교수님, 네네. 혹시 빠른 교수님이랑 조금 이렇게 그 도구가? 옆에 있는 툴이 좀 달라서요. 그 네네. 빠른 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만요.